오장 주도 섹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도 섹터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도 섹터는요. 저희가 온디바이스 AI 쪽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딥시크가 온디바이스 AI 세계 확장 속에 그 기회를 발굴했다라는 그러한 헤드라인들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온디바이스 AI 뽑아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최근에 시장이 그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순환매가 되게 좀 빨리 도는 것 같아요. 반도체가 언제 가나 했는데 오늘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그 중심에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온 디바이스 AI가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세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아랫단으로 퀄리타스 반도체, 리노공업, 심텍, 유니캐스트, 그리고 어버 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일단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일단 어쨌든 그 최근에 딥시크 말씀하셨는데 그 딥시크가 좀 출연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가성비 AI가 시장의 어떤 트렌드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그와 연관돼 가지고 어떤 적용식 확대라든지 그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장이 좀 이루어지게 되면서 좀 시장에서 주목을 하는 게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온 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네트워크와 어떤 연결 없이 이제 소위 말하는 말 그대로 디바이스, 그러니까 스마트 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바이스가 기기라는 표현이 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기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기기, 뭐 스마트폰 이렇게 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기계들 속으로,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 속에 AI가 많이 접목이 될 건데 그 중심에 가장 실생활과 연결이 되어 있는 스마트폰에 AI 기능이 들어가게 되면서 온 디바이스 AI라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온 디바이스 AI가 이게 나오게 된다라면은 앞으로는 또 온 센서 AI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온 디바이스 AI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의 좀 중심을 잡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적용적 확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AI가 지금 이제 화두가 되고 있고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따른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적용적 확대가 되는 구간들 속에서 이 어디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손쉽게 적용이 될 것인가 적용이 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뭐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온 디바이스 AI가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퀄리타스 반도체가 오늘 23%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일단은 뭐 시장의 중심을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온디바이스 AI 시대는 이미 좀 도래를 하고 있죠. 삼성과 애플 역시도 신제품에 디바이스에 AI를 포함시키는 온 디바이스 형태의 휴대폰을 좀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기대감들도 모아질 것 같은데 일단 시장의 성장성부터 좀 짚고 가고 싶습니다. 이 온디바이스 AI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 성장성은 어느 정도로 커질 것이다라고 보세요? 사실 뭐 전망치는 나와 있어 뭐 2030년까지 250조 이런 거죠. 전망치가 나와 있는데 그 항상 새로운 어떤 그 뭐야 될까요?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태동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전망치를 상당히 좋게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과도하게 좀 부풀려진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뭐 그런 점을 감안을 하더라도 한 250조 정도 현재 뭐 2030년까지 향후 5년이겠죠. 5년 내 250조까지 성장할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스마트 기기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AI를 활용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다른 뭐 제품으로 제품 체인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기기 속에 자연스럽게 AI만 접목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확산 속도가 그만큼 빨라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과거에 카카오톡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되는데 우리가 기존 스마트 기기는 스마트폰 뭐 핸드폰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3G 폰 뭐 이런 걸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카카오톡이라는 어떤 메신저 기능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메신저를 뭐 새로운 기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용하고 있는 기기에 어플에서 다운받아서 사용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와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온 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 기기에 AI만 접목을 시키는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속도는 빠르게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온 디바이스 AI 시장이 좀 커지게 될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시장의 성장도 중요하겠지만 성장의 속도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국내 통신사들도 온디바이스 AI의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의미가 또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다가오게 될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트렌드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방향이라 좀 봐야 되겠죠. 이 AI가 결국 태동이 된 것이 있고 태동이 되게 되면서 실생활에 어떤 접목을 시키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겁니다. 사용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통신사를 포함한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돈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돈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는 거라 보시면 되겠죠. 제가 너무 이렇게 좀 저렴하게 좀 표현을 했는데 사실 그런 이유가 가장 크다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찌 보면 앞으로 이제 어떤 제품, 뭐 디바이스라 통칭을 할게요. 이 디바이스를 사용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편의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드웨어적인 어떤 편의성뿐만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편의성도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편의성은 이 AI가 대체를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을 통해서 삼성전자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하드웨어 쪽 회사들뿐만 아니라 통신사 같은 통신사도 일단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기업들도 당연히 이쪽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AI를 접목시키게 되면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만 예를 들어 보게 된다면은 그 통신 3사가 있잖아요. 지금 아시겠지만 레로션 돼가지고 서로 이제 얼마만큼 더 뺏어오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뺏어오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AI에 어떤 기능을 접목시켜서 이 기존의 다른 타 고객사를 끌어들일 것인가 이게 관건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AI를 접목시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AI를 접목시키는데 조금 더 다른 통신사 대비해서는 또 이 서비스의 어떤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세가 그렇게 가는데 거기를 거슬 수 없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게 되면은 다시 스마트폰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대세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스마트폰 시장이 가고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투지폰을 쓸 이유가 있을까요? 없는 거기에 한정돼서 거기에 머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시장의 트렌드가 스마트폰을 가게 된다. 그럼 스마트 기기로 가게 됐을 때 사용자들이 그쪽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그쪽을 이제 그 흐름을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AI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챗GPT를 사용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주변에 챗GPT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편리성이 있고 그리고 이게 무료에서 유료로 넘어가더라도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은 결국 소대에 말씀드린 편의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편의성에 포커싱을 하고 있는 소비자 측면에서도 일상에서 새로운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AI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이 서비스 인프라 이런 부분도 넓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 통신 3사 같은 경우에 뭐 SKT 같은 경우는 AI 데이터 센터 솔루션 이런 것들도 만들어 가게 되면서 어쨌든 AI를 사용했을 때 불편함이 없이 만드는 그런 부분도 동반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발전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비자적인 측면 그리고 공급자 측면 이쪽에서 AI 같은 경우 편의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 속에서 통신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AI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